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최초 공개합니다. 아니 글쎄 정선에 말이죠. 이색적인 호텔이 생겼답니다.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한 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상, 국토부 장관상, 강원도지사상까지 딱 섭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세상이나 진짜 살면서 어머니 밥상밖에 못 받아본 저로서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호텔인지 막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5성급 호텔이 좀 되려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정선에 특별한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화제를 모아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선사했는데요. 일명 마을 호텔이라 불리는 고한 18번가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인 독특한 호텔, 고한 18번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인데 여기에 호텔이 있다고요? 호텔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맞아? 맞게 찾아온 거 맞나? 저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주민식 말씀 좀 여쭐게요. 네. 정선에 정말 대단한 호텔이 하나 생겼다 그러는데 주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을 호텔이요? 예, 호텔. 네. 어쨌든 호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마을 호텔 18번가입니다. 네? 마을 호텔 18번가. 그러니까 여기가 호텔이라고요? 들어는 보셨나요? 마을 호텔. 고한읍 18리 골목길이 하나의 호텔이 되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일반 호텔과 달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는 호텔의 체크인 리셉션, 인쇄소는 비즈니스룸, 마을회관은 미팅룸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호텔이 여기 생긴 거죠? 여기 이제 빈집들이 많았는데 예. 여기 이제 상점들이 다 하나씩 채워지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호텔 객실로 내주시고. 근데 어떻게 누구시길래 이렇게 잘 아세요? 혹시 호텔 총지배인님이십니까? 네, 여기 마을 호텔에 예.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 그러니까 거의 뭐 총지배인님이랑 거의 뭐 동급이네요, 그죠? 저 지배인님? 네. 그 호텔은 일단 뭐니 해도 객실 구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텔에서 꽂힌 객실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마을 호텔의 객실입니다. 야, 이게 객실이요? 네. 들어가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 기환 씨 당장이라도 호텔 예약할 것 같은데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에 라탄 소재의 가구로 감성을 담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야생화 조명도 설치돼 있고요. 온돌방도 있으니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겠죠. 침대가 침대 좋죠. 굉장히 매트리스 좋은 거 쓰시네. 아주 유명한 침대입니다. 혹시 내 집 같은 편안한 그쪽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방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 확 주네요. 완전 럭셔리한 호텔은 아니지만 마을 호텔답게 그러니까 내 집에 온 편안함 이런 걸 주려고 인테리어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껏 휴식을 취해보는 김기환 리포터. 여기가 집인지 호텔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꼼꼼하게 객실 체크 완료. 그런데 호텔에 오면 놓칠 수 없는 재미가 하나 더 있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 왠지 서운한 그거. 또 궁금한 게 사실은 호텔 오면은 잠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됩니까?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아침, 조식, 브렉퍼스트. 네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냥 식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도저히 뭐 조리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기 쉬는 데고요. 아. 옆에 가시면 네. 아침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호텔 이게 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네. 조식당으로 가시죠. 조식당이 있다고요? 어디예요? 저쪽? 네. 가시죠. 짠. 이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비밀의 문을 열면 아기자기한 카페 등장이요. 여기서 간단한 조식을 먹거나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답니다. 카페예요? 조식당이 뭐예요 여기는? 그게 공예 카페.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공예 카페. 공예 카페인데. 근데 저기 총 지배인님께서는 여기가 조식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이 이제 마을에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공간이 숙소밖에 안 되니 간단하게라도 보시고 마을을 여행하실 수 있도록
아, 자, 근데 이제 호텔도 받고, 그다음에 호텔 조식당도 받고, 근데 여기가 원래는 빈집이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요 카페도 빈집이었고, 또 마을 호텔 객실도 빈집이었어요. 그럼 빈집을 어떻게 마을 호텔로 이렇게 활용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 18번가 골목길은 2년 전부터 원래 빈집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선은 태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 산지였습니다. 고한읍도 한때 큰 호황을 누렸는데요. 탄광이 문을 닫으며 마을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썰물처럼 인파와 상가가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며 방치됐는데요. 그랬던 마을이 화사하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이 마을 살리기에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벽화를 그려 골목을 가꾸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는 마을 호텔의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소집에 아, 근데 생각을 하면 말이죠. 호텔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고한 마을 호텔의 부대시설들은 골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골목에 있는 상점 하나하나가 호텔의 부대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시간 많으시다면 거기까지 좀 어떻게 좀 가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가시죠. 아, 저쪽으로? 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머리 하고 계세요. 네. 여기는 호텔의 뷰티샵이라 할 수 있는 이발소입니다. 능숙하고도 화려한 손길에서 장인의 실력이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한 호텔의 최고의 이발사. 야, 고안에서는 제일 오래됐지만은 뭐 전국에서야 뭐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뭐 많죠. 아유, 겸손하십니다. 그 산업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네. 탄광 산업이 이제 좀 쇠퇴하고 네. 그리고 좀 침체됐다가 네. 이번에 또 이제 마을 호텔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 네. 사장님께서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저 젊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음. 마을 호텔로 뭐 꽃단지를 꾸미고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잘하고 있고 또 지난해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고한 18번가가 자랑하는 이색 서비스. 두 번째는 사진관입니다. 호텔에 사진관이 입점해 있다니 독특하죠. 고한 마을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작업 중이셨구나. 네네네. 오늘 손님이 예. 옛날 사진 좀 크게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디테일 작업하고 있었어요. 일단 사진관 분위기가 약간 그 뭐랄까 레트로 느낌도 좀 나면서 네. 요즘 현대적인 느낌도 좀 섞여 있고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근데 이 호텔과 사진관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뭐 서비스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 마을 호텔에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마을 호텔 18번가 골목이 잘 보일 수 있게 이제 스냅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를 이제 10% 할인하고 있어요. 고한 18번가 골목길을 배경 삼아 예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촬영 일정이 잡혔나 보죠? 아, 기환 씨구나. 그렇습니다. 네네네. 2년간의 느린 변화 끝에 탄생한 마을 호텔. 다양한 편의시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꾸민 골목길엔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방치돼 있던 빈집이 호텔 객실로, 오래된 중국집은 호텔 중식당으로, 낡은 골목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 호텔에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책임자예요. 나만 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관광분들께서는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조그마한 골목에 예쁜 호텔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편하게 주무시고 가실 때 모든 것을 배려를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낡은 골목길에 불어온 희망의 바람.
정선군 고한읍 고한 18번가의 작은 기적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맑고 잔잔한 파도와 울창한 해송, 해안을 따라 이어진 아카시아 나무 숲이 절경을 이루는 곳, 천혜의 조건을 자랑하는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야 여기 분위기 좋다 오늘 캠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텐트 안 가져왔는데 어떡해요? 텐트 없어도 돼요. 텐트 없이 캠핑을 해요? 네. 아니 무슨 캠핑이길래 여기 어딘가 본데요? 혹시 저분들? 자연과 함께 조용하고 안락하게 해수욕과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캠퍼들의 성지로 알려진 춘장대 해수욕장. 가지각색의 개성 넘치는 텐트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캠핑하러 오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는 용인에서 왔어요. 텐트부터 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텐트는 안 치세요? 일단은 차에서 자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캠핑카네요. 예, 캠핑카입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보세요. 따라라란딴. 오,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전자레인지 있죠. 세면 도구, 뭐 비누, 샴푸. 여기 보니까 와. 여기 보면요, 이렇게 TV. 오, 이 온수 매트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나 봐요. 아, 이게 또 따끈따끈하니까 또 누워서 잠이 솔솔 올 것 같네. 아유, 좋다. 정말 호텔방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 아니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화장실이 없네요? 아니죠. 여기가 집인데 여기를 피시고 여기서 샤워를 하시고 캠핑용 전기가 여기 있어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기는 태양열 충전도 하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충전이 되고요. 그 모든 게 충전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배터리로 충전이 되게 돼요. 안전한 여행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신트렌드로 자리 잡은 차박. 시설을 갖춘 캠핑카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뭐예요? 아, 요게 이제 애들이 이제 편히 잘 수 있게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박 캠핑을 위해선 뒷좌석과 트렁크를 평평하게 해주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합판을 이용해 굴곡을 최소화해줍니다. 이 매트는 왜 까시는 거예요? 아, 좀 딱딱하니까 좀 편안한 뭐 침대처럼 그래도 애들이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게끔. 푹신한 매트까지 깔아주면 싸늘한 바람과 벌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포근한 공간이 탄생합니다. 날씨 영향도 받지 않고 따로 텐트를 접고 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는데요. 우와! 아,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이야 진짜 편하다. 캠핑을 즐기는 방법이 텐트부터 아까 그 캠핑카 아,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차박 캠핑은 좀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면 시간만 되면 뭐 금요일 날 퇴근해서 애기들한테 그냥 놀러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보니까 참 경제적이고 또 지금 이 시기에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낚시객과 등산객 문화였던 차박 캠핑. 코로나19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요즘 한국 특유의 캠핑 문화와 맞물리면서 차박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혼자서도 차박을 즐길 수 있어요? 네, 혼자서도 가능하고 홀가분하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혼자 홀로 편하게 그냥 즐길 수 있죠. 요즘은 혼밥족들, 예. 혼영족들도 있는데 예, 예. 요 솔 캠핑이라고 그래서 혼자서 떠나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차박 솔 캠핑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하늘도 보이고 빗소리도 들리고 비야 비가 살렸다 나의 감성을. 지난 2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차에 설치하는 어닝 텐트로 거실이자 주방을 뚝딱 완성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여기서 이제 요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요.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꾸며줄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답답했을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겠죠? 저기 바다 좀 봐. 바다도 보인다. 얘들아, 준비됐어? 네. 네. 자, 그럼 바닷가로 출발.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겨볼까요? 야영장 앞에 펼쳐진 서해안의 자랑 갯벌로 떠납니다. 물이 빠진 후 드러나는 모래갯벌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조개며 개불,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데요. 잡았어, 서우야? 조약에 와 조개 깼다. 꽃게 잡았다. 꽃게도 잡았네. 무시조개. 어느덧 굵어진 빗줄기에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온몸을 녹여줄 칼국수를 준비합니다. 아, 이게 야외에서 먹으면 그 맛이 달라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배고파. 와. 쌀쌀한 비바람에 꽁꽁 얼었던 몸이 뜨끈하고 담백한 국물 한 모금으로 녹아내리는데요. 편식하는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나 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는 야영장이다 보니까 치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뭐 국립, 도립 이런 숲에 돼 있는 관련돼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박이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넓은 자리를 차용해서 뭐 이렇게 텐트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잠깐씩 차로 해서 잠깐 뭐 세워놓고 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같이 차박을 할 때는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쓰레기라든가 먹구름을 막 버린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거를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차박을 즐길 줄만 알 게 아니라 에티켓도 꼭 알고 즐겨야겠네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캠핑에서 바비큐를 빼놓을 수는 없죠.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이 불 피우려면은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캠핑하실 때는 이 불이 이제 바닥에 마른 낙엽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염 뭐 바닥에 깔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응급처치로 빨리 끌 수 있는 이런 스프레이식으로 된 소화기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역시 캠핑은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노릇노릇 잘 구워진 바비큐에 군침이 도는데요. 얘들아, 바비큐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저녁 시간. 평범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사랑하는 아이들, 고마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오늘의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아, 맛있지? 가족들과 오시고 또 혼자 차박 오시고 하셨잖아요. 네. 가족과 함께하면 이래서 캠핑이 좋다 이런 점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같이 못 어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어디선가 꼭 차박을 해보고 싶다 이런 장소 있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봄날의 포근함과 여름날의 청량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의 차박 캠핑. 오늘이 훗날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차박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언제 어디로든 누구나 떠날 수 있는 차박 캠핑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차박 캠핑.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차박 캠핑에 도전해보세요.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지금 가장 맛 좋은 우리 지역 로컬 푸드를 찾아가는 길, 오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5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제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볼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요, 요리 연구가 차은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이제 5월이 되니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을지 궁금한데 그동안 저희가 뭐 마트도 가보고요, 논밭 다 가봤었거든요. 재래시장까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농가까지 왔어요. 맞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지역명이 건천이라는 거는 물이 좀 이렇게 말라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버섯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천이 이제 버섯이 어쩌면 특산물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지역의 특산물. 오, 네. 그러면 이 5월에 또 이 버섯이 또 제철. 그렇죠. 아하. 경주시 건천읍의 대표 농작물 새송이 버섯이 오늘의 로컬 푸드인데요. 농장 6동을 가득 채운 건강한 새송이 버섯. 직접 수확하러 가볼까요? 시장에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또 달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 느낌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제 빨리 네. 따야죠, 우리 재료 만들니까. 근데 제가 이게 또 뭐 영양이니 음식이니 이런 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잘 따야 훼손이 안 되는지는 또 제가 또 좀 잘 몰라요. 맞네. 막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주인장을 좀 모시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죠. 사장님, 아니 이거 어떻게 따야 돼요? 이게 그러게. 또 따는 것도 알아. 살짝 잡고 이렇게 살짝 꺾으시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살짝이네. 살짝 잡고 살짝 따고. 그렇지. 한번 따볼까? 이게 뜯는다고 해야 됩니까? 딴다고 해야 됩니까? 딴다고 해야 되나? 맞아, 딴다고. 새송이 버섯은 길이가 10cm 내외인 것이 좋고요. 머리 부분이 잘 붙어 있고 결이 세로로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졌을 때 묵직한 버섯이 좋은 버섯이라고 하네요. 야, 우리 수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맞아요. 교수님 욕심쟁이. 아니 나는 막 이만큼씩 아까 해가지고 카메라에 아마 안 보였을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송이도 푸짐하게 이제 그렇죠. 땄으니까 이제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봐야 되잖아요. 갑시다. 갈까요? 새우기도. 건천에서 가져온 싱싱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들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네, 저희가 농가에서 새송이 버섯을 아주 많이 수확을 해왔습니다. 이제 푸짐한 재료로 만들 오늘의 요리는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야, 근데 말이죠. 이 떡볶이 그러면은 떡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새송이 버섯으로. 떡아, 너는 오늘 조연이야. 자, 그러면 재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오늘의 재료 뭐니 해도 주인공. 새송이 버섯. 너무 싱싱하고 조연도 좋아요. 같이 빨리 소개해주죠. 그렇죠. 만약에 집에 이렇게 가래떡이 없으시면 그냥 새송이 버섯만 넣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진짜 얘가 중요해요. 나중에 육수를 쓸 건데 황태를 오늘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황태.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에 필요한 재료 총정리. 파프리카, 사과, 꽈리고추, 새송이 버섯, 황태, 떡, 양파와 건고추를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는 보니까 양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궁중 떡볶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추장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장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들이 이렇게 깨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조금 넣고 후추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료를 보면서 좀 이렇게 독특했던 게 그래요? 원래 궁중 떡볶이에는 이게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기는 없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황태채. 네네. 소고기 대신 오늘 황태채를 좀 쓰려고 그래요. 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게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먹이면 되겠네요. 살짝 끼워서. 살짝 끼워서. 네. 자, 오늘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만의 이 비법을 함께 녹여낸 궁중 떡볶이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육수 만들기. 황태를 끓여 기본 육수를 만든 후 황태는 건져내고요. 사과, 양파, 건고추, 마늘을 넣고 끓여서 칼칼하고 달큰한 맛을 더해줍니다. 떡은 간장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두고요. 황태채를 먼저 팬에 볶아주세요. 떡과 야채를 넣고 볶다가 재료들이 적당히 익을 때쯤 새송이 버섯을 넣어주고 간장 양념을 넣으면 끝! 아, 근데요, 이게 궁중 떡볶이답게 말이죠. 이 재료들이 이 절차가 이렇게 품격 있게 들어가네요. 일반 떡볶이는 그냥 확 집으르고 확 이렇게 만드는데. 맞아요. 이게 임금님한테 올리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맛을 다 살려야 되고 실제로 옛날 수락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를 텐데. 아유, 왜 모르세요? 안 보이는 정성. 그럼요.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일단은 그 황태를 먼저 볶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질을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불리기만 했으니까. 아, 맞다. 그쵸. 그러니까 식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황태를 먼저 기름을 넣고. 그렇죠. 식용유를 살짝 넣어서 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꽈리고추도 넣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 넣고 그리고 새송이 버섯 넣고. 그러니까 새송이도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 이게 아까 잘 으스러진다고 부드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떡하고 동시에 넣으면 안 되고 거의 한 마지막 끝에 단계 앞 단계. 그래. 약간 익혔다 요 정도. 그래 너무 익히면 이게 버섯이 맞아요. 모양도 없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 얘들이 조금 숨이 죽었구나. 맞아요. 요 정도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파프리카를 얘네들은 식감을 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삭하게. 그래서 거의 다 이 국물이 조금 조림처럼 자글자글 조그라들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넣으셔서 식감도 살리고 색도 살리고 너무 예쁘죠. 색과 식감을 살려줄 파프리카를 넣고 조금만 더 졸인 후 깨를 솔솔 뿌려주면 아이들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사용으로도 좋은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완성!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잘 기다려지죠. 김재 씨 엄청 좋아하는 시간이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그다음에 예쁘게 하나 올려주고 그다음에 황태에 역시 드실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을 위해서 아까 국수가 그랬구나. 와,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황태가 참 쫀쫀하다, 그죠? 이게 버섯이요 떡처럼 그러게 식감이 이렇게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우리가 만들어도 맛있네요. 네. 저는 계속 송이버섯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기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고 정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맛있고요. 식감도 와 버섯이 이렇게 저는 아삭아삭할지 몰랐어요. 근데 간식이 굉장히 고급지네. 그러네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니까 야 우리 집에서도 떡볶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로컬 레시피에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건강 그다음에 제철 음식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경주시 건천읍에서 수확한 로컬 푸드 새송이 버섯으로 만들어본 새송이 버섯 궁중 떡볶이. 건강 만점 간식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식에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원주의 대표 음식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주 하면 먹거리 생각하라 그러면 치악산이 먼저 생각나고 먹거리가 여기는 뭐 이제 더덕구이, 뭐 뽕나무 이파리 갖다가 비빔밥. 모두 제각각인 답변에 더 아리송해진 우리 리포터. 결국 먹는데 일가견좀 있다는 지연 씨가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너희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전주 하면 비빔밥,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대구 하면 막창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주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원주에는요 치악산 국립공원 있죠, 미로시장 있죠,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원주를 대표하는 명물 먹거리는 뭐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원주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달콤하고 담백한 원주의 맛, 원주를 담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녀 윤장금이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한식을 만들고 있는 한경순 장금입니다. 20년째요. 오늘 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원주에 특색 있는 음식을 찾으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공복 상태로 왔어요. 근데 어머. 문제를 못 맞추면 음식을 안 주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든 드셔야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요. 저 지금 현기증 나니까요. 일단 문제부터 좀 빨리 주세요. 네, 아, 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불고기에 들어간 비법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거 맛을 봐야 아는 건데, 그쵸? 아니, 혹시 이거 찬스 있어요? 시식 찬스? 손님, 주문하신 불고기 양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다. 아니 중요한 건 오늘 재료가 원주의 특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고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원주의 특산물일 것 같긴 한데 이 들어가는 게 비법 소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일단 우리가 불고기 하면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 달콤함이 힌트입니다. 달콤함이 힌트예요? 네. 힌트 접수하고 진지하게 맛을 보는 그녀. 저기 윤장금 씨,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복숭아. 어째서요? 맞나요? 네. 아니 복숭아 맛이 나길래 그냥 복숭아로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불고기 양념에 숨어있던 비법 재료의 정체는 원주의 대표 특산품 복숭아였는데요. 치악산 자락에서 재배되는 원주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전국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콤한 복숭아 불고기 소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황도는 껍질을 까서 준비하고요. 간장과 물엿, 들기름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는데요. 지금 열심히 특제 소스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아, 요거는요. 복숭아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스인데요. 이제 원주에서 나는 복숭아,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을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들기름, 그리고 이제 그 맛을 잘 고기에 배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엿이 조금 들어가고 간장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였군요. 원주의 대표 음식 복숭아 덕분이었습니다. 완성된 특제 양념을 한우에 구석구석 부어주면 복숭아 불고기 이제 불판 위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정답도 맞췄으니까 드디어 복숭아 불고기 맛 좀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이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사실 이렇게 불고기가 복숭아로 소스가 됐다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어떤 맛일까요? 한우와 복숭아와 숯불의 만남. 도톰한 두께가 일반적인 불고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복숭아 불고기를 쌈으로도 싸 먹어야죠.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에 쏙. 그 맛이 어때요? 이게 지금 엄청 깊은 맛이 나거든요. 복숭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복숭아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복숭아가 고기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연하게 만들어준 느낌?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맛이 나네요. 아니 근데 감독님, 원래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제맛인데 왜 밥을 안 주세요? 저 공깃밥 하나만 시켜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식재료를 맞춰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를 맞춰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맞춰주세요. 일단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제가 잘 맞추거든요. 네. 딱 보니까 너무 네. 쉬워서 웃음이 나는데 네. 요 노란색은 황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초록색은 곤드레 아니면 뽕잎? 네. 네,
것 같은데 이 초록색은 어떤 잎인지 힌트 좀 주세요. 요 초록색 잎을 자세히 보시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힌트입니다. 열매를 찾으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밥 속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아직 초록빛이라 헷갈리시죠? 이게 바로 뽕나무 열매, 우디라고 해요. 이게 뽕잎이구나. 원주 대표 음식 뽕잎밥.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밥 드릴게요. 초여름을 앞두고 뽕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는 요즘. 이맘때 잎이 덜 자란 해뽕잎은 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맛있는 뽕잎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과 뽕잎을 잘 씻어주고요. 간간하게 간을 해준 다음 황태 당근과 함께 밥을 안쳐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복숭아 불고기에 뽕잎밥의 조화. 정말 원주 대표 음식으로만 차려진 밥상인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 뽕잎밥은 강된장과 간장을 곁들여서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식감이 시래기 같달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이 나요. 부드럽죠? 요거는 햇뽕잎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갖고 오거든요. 가까운 길에나 영월, 멀리는 홍천까지 가서 제가 직접 채취해와요. 사실 원주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 대표 음식이 될 만한 게 어떤 음식일까 했었는데 이렇게 몸에도 좋고 특색 있는 음식들 과연 원주 대표 음식답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추천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강원도 하면 또 감자잖아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관찰사 옹심이 불고기 2종과 관찰사 옹심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뉴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관찰사 옹심이는요. 하나는 들깨탕을 이용한 옹심이,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고추장 카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치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이 음식은 약간 전통적이면서 지역색이 있으면서도 퓨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으로 관광객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특별한 그 음식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이 관광객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11년부터 이제 대표 음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맛부터 사로잡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몽땅 준비해봤습니다.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 추어탕과 관찰사 옹심이. 이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원주에 오시게 되면 샵 원주 맛집, 샵 원주 먹거리, 샵 원주 꿀맛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대표 먹거리들을 맛보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주를 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음식 꿀맛이에요.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늘 어렵고 힘들지만 늘 흥분되고 늘 즐거워요.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기대되고 흥분돼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귀게 되고 저로서는 또 고맙죠. 그분한테 더 다음에 오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양을 더 많이 주고 신선한 재료로 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게.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게장을 버무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상현 씨와 터키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씨.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차도 많고 집도 많은 춘천시 석사동 골목.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 식당 아니에요? 사장님. 네. 저 여기 음식점이라고 왔는데 여기 음식점 아닌가요? 저희 양념게장하고 양념새우장을 파는 음식점은 맞는데 포장과 그 택배를 위주로 하는 그 판매 전문점입니다. 이야, 그 밥도둑이라는 양념게장과 새우장. 주로 택배나 포장으로 판매돼 공장 분위기에 가까운데요. 맛있게 양념한 새우장. 그런데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혹시 게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맥주? 아니, 여기에 새우장을 담았다고요? 저희가 그 새우장을 이제 담기 위해서 완전 밀봉과 그 안전성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캔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맥주 캔이나 아니면 커피 음료수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직접 따보시고 새우장이 들어있네 이러시면서 굉장히 많이 특이하시고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해 주세요. 매일매일 부산에서 주문된 양만큼만 공수한 꽃게. 살이 오른 수개로 양념게장을 만듭니다. 칼게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 꽃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갈비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갈비집 쪽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저희 그 갈비집에 나오는 밑반찬 중에 양념게장이 있었는데 그 양념게장을 이상하게 그 손님들이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그 잘 드시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이 집은 양념게장이 맛있어. 양념게장 때문에 와 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머니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게장의 맛. 배, 무, 파, 마늘. 특별할 것은 없지만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한 황금 비율이 최상현 대표가 자랑하는 게장의 비밀입니다. 어머니 붙잡고 매일 계량화하고 이제 매일 어떻게 다듬는지 손질하는지 어떻게 넣는지 배합하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배웠어요. 사실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말라는 비법이신데 게장 판매에 나선 지 2년째. 계량화를 통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젊은 감각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는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독일에서 살림학을 공부한 살림학 박사 최상현 사장님. 한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교수가 될 줄 알았건만 게장을 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는 교수나 지식인이나 학자가 아닌 제가 정말 즐거워하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즐기는 방향을 찾다가 이 양념게장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약간 심한 말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말 왜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궁금도 많이 하셨고 그 자신이 걸어오신 길을 한 약 40년 정도를 음식 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힘듦이나 애환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많으셨어요. 처음엔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 뭐 2년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정말 믿음이 좀 가네요. 이제는 지금은 뭐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게 춘천시로부터 청년 창업 우수기업 인증도 받으면서 가족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믿음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최상현 사장님. 비단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동반돼야 되는 것이지만 주변 사회나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가치와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회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많기로 소문난 강원대 거리. 그중에서도 특별한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와 향기. 바로 터키 음식인 케밥입니다. 이 케밥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춘천트랙의 강용석입니다. 이국적인 외모의 강용석 사장님.
이렇게 이국적인 외모로 터키 케밥을 만들고 계시니 외국인이라고 오해할 법한데요. 손님들이 내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외국 사람이다. 터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떠듬떠듬 나오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터키 전통 요리인 케밥. 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제 이미지에 맞는 거를 많이 찾으러 다니다가요. 아 이게 또 사람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케밥이라는 저는 자체도 몰랐었고요. 은행에서 근무하다 IMF 때 퇴직하고 춘천으로 돌아와 유흥주 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한 강용석 사장님.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터키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케밥을 알게 됐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이제 연구는 많이 했죠. 터키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만 한 20명 정도 돼요. 다 사업하는 친구들이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서로들 이제 안부 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필요한 또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비법은 절대 가르쳐 주질 않고요. 또 저도 터키 사람들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면 저도 또 그걸 또 안 가르쳐 줘요. 할랄 닭으로 만드는 케밥. 도대체 몇 마리의 닭이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한 150마리 정도요. 100kg에서 150kg까지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수분이 내려가면서 고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모양은 또 이렇게 겹겹이 더 보기가 좋아져요. 케밥이라는 낯선 음식이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면서 인기가 많은데요. 본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맛있어요. 뭐야 고향 생각 나세요? 네. 이 터키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통 맛이 난다고 그럽니까? 네. 여기 오시는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여기서 먹던 맛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가서 또 맛이 어떤가 하고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먹고 와서는 제 가게 사장님이 맛이 더 맛있고 양도 푸짐하게 주시고 그런 호평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강용석 사장님. 냉동고 가득한 케밥 닭고기와 양고기를 보여줍니다. 모양이 좀 이렇게 항아리처럼 도자기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카팅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랩을 감을 때도 잘 감아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이거를 대충대충 말다 보면은 모양이 삐뚤어져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똑바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케밥과 만나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도 만났는데요.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 늘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맛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갑니다. 이제 이 케밥에 대한 거를 일단 강원도 지역에 먼저 이제 사업주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냥 조그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통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두도 못 내겠지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계단 밟아가면서 한번 정상에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맛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 밥도둑을 많이 키우겠다는 최상현 사장님. 자신을 닮은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사장님.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약 300km 가까이 되는 구간으로 21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통, 숙박,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이쪽 인월 금기 구간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 울적하고 뭐 막 사무실 뭐 잘 안 풀리고 하면 왔다 가면은 일도 잘 풀린다고 뭐 이랬다 해서 사람들이 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이제 지리산에 왔다 가시면은 마음이 툭 터진대. 내가 걸어봤거든. 지리산 둘레길을 다 돌아봤어요. 뺑 돌아봤어. 시간 난 대로. 뭐 구례 쪽으로 저리 다 돌아봤는데 너무 좋아요. 뭐 생각한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마음도 젊어지고 건강하고 공기도 차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